평소처럼 걷고 계시는데 무릎이 시큰하고 엉덩이가 뻐근하셨죠? 그럴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우유 챙겨 마시는데 괜찮겠지. 하지만 저는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우유 한두 잔에만 의존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칼슘은 먹는 것보다 흡수하는 게 훨씬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가 62세 의사 정혜원입니다. 지난 30년간 병의원과 협업하며 수천 분의 어르신을 상담해 왔습니다. 그분들 중 절반 이상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매일 우유를 챙겨 드신 분도 척추에 금이 갔습니다. 이유는 바로 흡수였습니다. 뼈는 조용히 약해집니다. 겉으론 아무 변화가 없어 보이죠. 하지만 속으로는 매일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놓치시면 평생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보충제 없이도 오늘 식단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한국 밥상에 맞춘 칼슘 풍부 식재 5가지와 흡수를 높이는 5가지 원칙, 그리고 하루 황금 루틴까지 모두 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알려드릴 하루 황금 루틴은 제가 직접 환자분들께 적용해 효과를 확인한 방법입니다. 실제로 골밀도가 회복된 사례가 있을 만큼 강력합니다. 가족의 뼈 건강을 위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세요. 중요한 체크리스트가 이어집니다. 놓치시면 안 되는 내용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칼슘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십니다. 우유 2잔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믿고 계시죠?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칼슘은 우리 몸에서 가장 흡수되기 어려운 영양소 중 하나입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을 은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칼슘은 뼈라는 금고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런데 필요할 때마다 몸은 이 금고에서 꺼냈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입금은 줄고 출금만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금고는 금방 비게 됩니다. 성인이 하루에 필요한 칼슘은 약 700mg입니다. 우유 한 컵에 들어있는 양은 약 300mg 정도입니다. 2잔을 마시면 600mg, 얼핏 보면 거의 충족되는 것 같죠? 하지만 여기서 큰 함정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칼슘 흡수율이 뚝 떨어집니다. 20대에는 먹은 양의 30% 정도가 흡수되지만 60대 이후에는 20%도 힘듭니다. 즉, 우유 2잔을 마셔도 실제로는 120mg 남짓밖에 흡수되지 않는 겁니다. 권장량의 6분의 1 수준입니다. 정말입니다. 여기에 더해 칼슘을 빼앗아 가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짠 음식을 많이 드시면 칼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커피 한 잔에도 칼슘이 줄어듭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뼈가 칼슘을 단단히 붙잡지 못합니다. 이 3가지가 겹치면 뼈는 속수무책으로 약해집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난 분들 중 골절로 병원에 오신 분들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우유는 매일 챙겨 마셨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흡수까지 고려한 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 섭취는 했지만 몸속에는 남지 않았던 겁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은 단순히 뼈가 부러지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못해 근육이 줄고 근육이 줄면 더 자주 넘어지게 됩니다. 넘어지면 또 골절이 생깁니다. 이 악순환이 무섭습니다. 통계를 보면 더 실감납니다. 고관절 골절 환자의 약 20%가 1년 내에 세상을 떠납니다. 단순한 뼈 부상이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는 뜻입니다. 잊지 마세요. 뼈가 약해진다는 건 단순히 늙었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렇다고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방법만 바꾸면 같은 양으로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70대 후반 어르신은 아직도 매주 등산을 다니십니다. 그분의 비결은 특별한 보충제가 아니었습니다. 흡수를 고려한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뼈가 약해지면 단순히 영양만 부족한 게 아닙니다. 움직임이 줄고 근육이 빠지고 삶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숨은 대가가 얼마나 큰지 하나씩 짚어 드리겠습니다. 뼈가 약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계단을 오를 때 평소보다 조금 더 힘들고 무거운 걸 들 때 괜히 조심스러워집니다. 나이 드니 당연하지 하고 넘어가시죠. 그런데 사실 그게 시작입니다. 움직임이 줄면 근육이 빠집니다. 근육이 빠지면 균형이 흔들립니다. 그러면 더 쉽게 넘어지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다칩니다. 이게 바로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상담하면서 가장 마음이 무거웠던 순간이 있습니다. 한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하루 종일 집 안에만 있어요. 병원 갈 때, 집에 올 때, 의자에 앉아 있을 때, 그게 전부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서글픈지 모릅니다. 활동이 줄어드는 건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닙니다. 삶의 질이 무너집니다. 친구 모임이 부담스럽고 손주들과 노는 것도 힘듭니다.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어려워지면서 가족에게도 짐이 된다고 느끼게 됩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변화가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서서히 온다는 겁니다. 오늘은 괜찮다가 내일은 또 괜찮다가 그러다 어느 순간 되돌리기 힘든 지점에 도달합니다. 정말입니다. 30년 동안 현장에서 뵌 분들을 떠올리면 뚜렷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실패한 분들은 공통적으로 한 가지만 믿으셨습니다. 우유만 마시면 돼. 칼슘 보충제만 먹으면 돼. 운동만 하면 돼. 이렇게 한쪽만 붙잡고 계셨습니다. 반대로 성공하신 분들은 조합을 바꾸셨습니다.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챙기고 흡수를 돕는 영양소도 함께 드시고 가벼운 운동까지 실천하셨습니다.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동시에 지키신 겁니다. 괜히 균형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장 인상 깊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75세 어르신이 처음 오실 때는 허리가 많이 굽고 지팡이에 의지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6개월 뒤 다시 뵀을 때는 지팡이 없이 똑바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표정도 환해져 있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그분은 제가 알려드린 원칙을 하나씩 지켜 나가셨습니다. 밥에 멸치가루를 얹어 드시고 케일을 꾸준히 드시고 매일 30분 걷기를 실천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습관을 조금씩 줄여 나가셨습니다. 그 변화가 쌓이니 몸이 달라진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뼈는 변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향일 수도 있고 나쁜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잊지 마세요. 그래서 한국식 밥상에서 손쉽게 챙길 수 있는 칼슘 재료 5가지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누구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멸치가루입니다. 멸치는 딱딱해서 드시기 불편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루가 답입니다. 큰 스푼 하나에 칼슘이 100mg, 우유 3분의 1컵과 비슷합니다. 밥을 할 때 한 숟가락 넣어보세요. 밥맛이 구수해지고 칼슘도 챙깁니다. 나물 무칠 때도 반 숟가락이면 충분합니다. 짠맛이 걱정되신다면 저염 멸치가루를 고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케일입니다. 시금치보다 훨씬 낫습니다. 시금치에는 옥살산이 많아 흡수를 막지만 케일은 흡수가 잘 됩니다. 한 컵 분량에 90mg의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생으로 씹으면 아삭하고 살짝 데쳐 나물로 무쳐도 좋습니다. 들기름에 묻혀서 밥상에 올리면 뼈와 입맛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치즈입니다. 슬라이스 치즈 한 장에 200mg 내외의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발효 과정을 거쳐 흡수율도 높습니다. 다만 나트륨과 지방이 많으니 하루 한두 장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 콩과는 같이 드시지 마세요. 콩 속 피틴산이 칼슘을 잡아 끌어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대신 브로콜리나 달걀과 곁들이면 흡수에 유리합니다. 네 번째는 칼슘 강화 두유입니다. 유당 불내증 때문에 우유가 부담스러운 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강화 두유 한 컵에는 300mg이 들어있어 우유와 비슷한 효과를 냅니다. 중요한 건 마시기 전에 잘 흔드셔야 한다는 겁니다. 칼슘이 바닥에 가라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또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셔야 불필요한 당 섭취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두부입니다.
두부는 응고제에 따라 칼슘 함량이 달라집니다. 염화 마그네슘이나 황산칼슘으로 만든 두부를 고르세요. 두부 반 모만 드셔도 250mg 정도를 채울 수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C가 풍부한 파프리카, 브로콜리와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더 올라갑니다. 그럼 실제로 하루 식단에 어떻게 넣을 수 있을까요? 아침에는 치즈 한 장과 강화 두유 한 컵, 이 조합만으로도 500mg 가까운 칼슘을 챙길 수 있습니다. 점심에는 밥에 멸치가루 한 숟가락을 얹어 드세요. 저녁에는 두부 반 모와 케일 나물 한 접시. 이렇게 세 끼를 챙기면 하루 900mg 이상 권장량을 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로는 티가 안 납니다. 하지만 3개월만 이어가면 몸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허리가 덜 아프고 다리가 가벼워지는 걸 스스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먹는 것만으로는 절반입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몸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칼슘들이 제대로 뼈로 가도록 돕는 5가지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빠지면 절반도 건지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도 무르 햇볕이 맞지 않으면 싹이 나지 않듯 칼슘도 조건이 맞아야만 뼈에 자리 잡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가 없으면 칼슘은 마치 집을 못 찾은 손님처럼 그냥 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하루 15분 햇볕을 쬐어주세요.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햇볕 쬐기가 어렵다면 달걀 노른자나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으로 보충하세요. 고등어 한 토막이면 하루 필요량의 절반을 채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위산입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줄어들어 칼슘이 잘 녹지 않습니다. 식전에 물에 식초 한 스푼을 타서 마시거나 레몬 한 조각을 띄워 드세요. 발효 음식도 훌륭합니다. 김치, 된장국 한 그릇이 뼈 건강을 돕는 숨은 조력자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칼슘 도둑들을 막는 것입니다. 첫 번째 도둑은 나트륨, 즉 짠 음식입니다. 국물 요리는 국물은 줄이고 건더기를 드세요. 두 번째 도둑은 카페인입니다. 커피 한 잔이 칼슘 10mg을 빼앗아 갑니다. 세 번째 도둑은 탄산음료입니다. 인산이 칼슘과 붙어 몸 밖으로 끌어내버립니다. 이 세 가지 도둑만 멀리해도 큰 절반은 지키신 겁니다. 네 번째 원칙은 가벼운 하중 운동입니다. 뼈는 움직임을 통해 자극을 받아야 칼슘을 꽉 붙잡습니다. 무거운 운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빠르게 걷기, 계단 오르기, 제자리에서 발 뒤꿈치 들기. 하루 30분, 주 3회면 충분합니다. 힘들면 집안일을 적극적으로 하세요. 걸레질, 청소기 돌리기도 훌륭한 운동입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단백질 균형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칼슘이 뼈에 달라붙지 못하고 반대로 너무 많아도 칼슘이 빠져나갑니다. 적정량은 체중 1kg당 1g입니다. 60kg이라면 하루 60g이죠. 달걀 하나는 6g, 두부 반 모에는 10g. 하루 식단을 생각보다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이 원칙들을 지키지 않고 칼슘만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10년 전 한 분이 생각납니다. 칼슘 보충제를 하루 3알이나 드셨는데도 골밀도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커피를 하루 5잔이나 마시고 계셨습니다. 구멍난 바가지에 물을 붓는 꼴이었죠. 반대로 원칙을 지킨 분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작년에 만난 72세 할머니는 골밀도가 50대 수준이었습니다. 비결은 단순했습니다. 매일 아침 15분 햇볕 산책, 식사 전 식초, 물, 짠 음식 줄이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단백질은 적당히. 칼슘 보충제는 단 한 번도 드시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 해야지라는 생각은 이제 접어두세요.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세요. 부모님과 함께, 배우자와 함께 이 5가지 원칙을 메모해 두세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면 훨씬 오래, 훨씬 쉽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배운 모든 원칙을 하나로 묶어 하루 황금 루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흐름으로 챙기면 좋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물 한 컵에 식초 한 스푼을 타서 마셔보세요. 위산을 살짝 끌어올려 칼슘이 잘 녹을 준비를 시켜줍니다. 그 다음 아침 식탁에는 치즈 한 장, 달걀 하나, 강화 두유 한 컵, 여기에 오렌지나 키위 같은 비타민C 과일을 곁들이면 금상첨화입니다. 이 조합만으로 칼슘 500mg, 비타민 D, 비타민C까지 한 번에 챙기실 수 있습니다. 식사를 마쳤다면 햇볕을 만나러 나가야죠. 집 앞 골목이라도 괜찮습니다. 15분만 걸어도 햇볕으로 비타민 D를 얻고 뼈에 자극을 주는 하중 운동까지 한 번에 해결됩니다. 날씨가 굳으면 베란다라도 활용하세요.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입니다. 점심 루틴은 간단합니다. 밥을 지을 때 멸치가루 큰 스푼 하나를 넣어 보세요. 구수한 맛이 나면서 칼슘이 채워집니다. 국이 있다면 국물은 조금만 건더기를 더 드세요. 나트륨을 줄여야 칼슘이 빠져나가지 않거든요. 반찬으로는 케일 나물이나 케일을 넣은 된장국을 권합니다. 된장의 발효 성분이 칼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점심 후 커피는 하루 한 잔까지만 잊지 마세요. 저녁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두부 반모를 메인으로 올려보세요. 두부찌개, 두부조림, 마파두부 어떤 방식이든 좋습니다. 들깨가루를 한 스푼 넣으면 칼슘과 마그네슘이 동시에 채워집니다. 채소는 브로콜리나 케일 같은 녹색 채소 한 접시를 꼭 곁들이세요. 잡곡밥과 함께하면 영양 균형이 딱 맞습니다. 저녁 후엔 몸을 조금 움직여야 합니다. 설거지하면서 발뒤꿈치를 들었다 놨다 하거나 계단이 있다면 두세 번 오르내려 보세요. 10분이면 충분합니다. 뼈는 움직임 속에서 칼슘을 꽉 붙잡습니다. 간식은 어떻게 할까요? 오후에 출출할 땐 그릭 요거트 한 컵이나 아몬드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밤늦게 출출하다면 따뜻하게 데운 강화 두유를 드셔보세요. 소화도 편안하고 잠도 잘 옵니다. 많이 받는 질문 몇 가지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우유는 그럼 필요 없나요? 물론 드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는 우유 하나만 믿지 말고 오늘 알려드린 루틴과 함께 챙기시면 됩니다. 귀찮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처음 이틀은 귀찮습니다. 하지만 셋째 날부터는 습관이 되고 일주일이면 오히려 안 하면 허전해집니다. 비용이 많이 들지 않나요? 전혀 아닙니다. 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입니다. 병원비와 비교하면 오히려 가장 저렴한 투자입니다. 효과는 언제 나타나나요? 빠르면 2주, 보통은 한 달이면 느껴집니다.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다리가 한결 가볍게 느껴질 겁니다. 3개월이 지나면 거울 앞에서 확실한 변화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루틴을 지킨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8세 어르신은 무릎 통증이 줄어 다시 등산을 시작하셨습니다. 71세 할머니는 장 보러 나가는 게 즐겁다고 웃으셨습니다. 75세 할아버지는 손주와 공원에서 달리기를 하셨습니다. 모두 특별한 약을 쓴 게 아니라 오늘 말씀드린 루틴을 꾸준히 이어간 결과였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거창한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루 3끼 식탁에 작은 변화를 더하는 것, 거기서 시작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루틴을 살펴보셨죠? 이제 중요한 건 시작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한 가지만 바꾸는 것, 거기서 출발하시면 됩니다. 뼈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중요한 건 흡수입니다. 기억해 두셔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한국형 칼슘 오식제, 멸치가루, 케일, 치즈, 강화두유, 두부. 둘째, 흡수 5원칙, 비타민 D 확보, 위산 늘리기, 칼슘 도둑 차단, 가벼운 하중 운동, 단백질 균형. 셋째, 하루 황금 루틴. 아침, 점심, 저녁에 어떻게 챙길지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바로 행동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두부 반모를 올리셔도 좋고
케일 나물 한 접시를 곁들이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저녁 산책을 15분 해도 됩니다. 어느 것 하나만 시작하셔도 됩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제가 30년간 상담해 온 수천 분 중에 실제로 변화를 만든 분들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다 해야지가 아니라 오늘은 이거 하나만 해보자 하고 출발하셨다는 겁니다. 그 작은 선택이 모여 몸을 바꿔냈습니다. 여러분께 제안 드립니다. 댓글에 오늘 실천할 한 가지를 적어주세요. 저는 오늘 밥에 멸치가루 한 숟가락 넣겠습니다. 저는 오늘 케일 나물 한 접시 올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 산책 15분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선언이 다른 분들에게 용기가 되고 또 다른 분의 선택이 다시 여러분에게 힘이 됩니다. 그리고 혼자 하지 마세요.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께, 배우자가 계시면 배우자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가족의 건강이 곧 나의 행복입니다. 함께할 때 훨씬 쉽고 오래갑니다. 특히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뼈 건강이 더 급합니다. 하지만 60대, 50대라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뼈는 미리 지켜야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나 약사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칼슘은 일부 약물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 당뇨약, 혈액순환제 등을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문가와 상의한 후 시작하면 안전합니다. 일주일만 해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걸 스스로 느끼실 겁니다. 한 달이 지나면 확실한 변화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3개월 후에는 주변 사람들이 먼저 눈치챌 겁니다. 요즘 건강해 보이시네요 라는 말을 듣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뼈는 지금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실천하는 분은 반드시 좋아집니다. 미루는 분은 계속 그대로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저는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